제1357차 수요 시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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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역시 1990년도부터 수십 년간 운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운다면 그 변화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1357차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채우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는데 그 주제가 전시 성폭력에 있어서의 그 여성 인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오신 두 분이죠. 예, 그만큼 우리 인류가 이제 전시 성폭력 그리고 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올해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그런 분들이 나오기까지 그 마중물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들께서 인권 활동가로서 정말 용감하게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번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할머니들이 뿌리신 그 씨앗이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우시겠지만 힘내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해결, 그리고 전 세계의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해결책들을 마련하는 것, 그것에 아주 큰 움직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메아리가 널리 울려 퍼진다면 세상은 결국 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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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유엔에 참석하셔서 증언을 하셨던 분이 92년 8월 황금주 할머니셨고요. 그 황금주 할머니는 이곳에 서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아마 한국의 경찰들은 유명할 텐데, 우리 유명하게 기억할 텐데, 우리 할머니에게 욕을 안 들은 한국 경찰들이 그 당시 없었어요. 이곳에서 일본 정부를 향한 그런 분노도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자국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 그리고 그 일본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겨졌던 한국 경찰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그렇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으로 뱉어내셨었죠. 근데 그 할머니도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93년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인권 대회가 열렸어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개최를 했고 그 인권 대회 누가 참석을 하셨느냐? 김복동 할머니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그곳에 참석을 하셔서 수많은 세계 인권 운동가들 그리고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겪었던 그 전쟁 시에 자행된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서 차분하게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고통을 약간의 그 욕이 담긴 목소리로 그렇게 할머니는 유엔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93년 세계인권대 인권선언에 무력 분쟁 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문제가 인권 문제로 그리고 세계는 정부는 인권 NGO들은 세계 시민사회는 그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계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도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끈질긴 투쟁으로 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했고 할머니들의 포기할 줄 몰랐던 세계를 여러 바퀴를 돌면서 운동했던 그 노력으로 수많은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국제사회만 여전히 일본의 힘이 영향을 받고 있는 국제사회만 콩고 무케게 재단의 무케게 박사, 이라크 야지디족 생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그 생존자는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제야 밝히지만 비밀리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3년 동안 피해를 극복하고 목소리를 냈던 우리 할머니들, 나비 기금을 만들어서 콩고로, 우간다로, 이라크로 그렇게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고 심지어는 베트남의 미국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도 피해를 입었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사죄합니다 라고 사죄 메시지를 전하며 직접 평화의 나비가 되어 날았던 우리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8년의 역사가 누적되어 이렇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 정의가 거꾸로 엎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8년의 노력을 통해서 참 정의가 이것이구나, 아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고 마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승리의 희망의 그런 상징들을 많이 회복시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3년 동안 유독히 이 여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유독 이 여성들에게 인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제사회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보셨던 공연의 내용은 일본군의 만행으로 위안부 피해자가 되신 할머님들의 그 아픔과 또 아픔을 이겨내시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셨던 그 용기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켜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던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는 잘 못해도
그냥 구수하게 들어주세요. 뭐야? 노젓는 배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매님 싣고 떠나간 그댄 오대로 가서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증언을 해주셨고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현재 우리 국민들은 위안부라는 단어와 위안부 합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혹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없지 않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들 꼭 오래 사셔서 일본한테 꼭꼭 사과 받을 수 있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임을 일본과 한국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진실 규명과 처벌, 진정 어린 사죄는 화해와 협력보다 우선한다.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 시대에 일본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셈인가? 한일 양국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들으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